아젠다 키핑의 의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엠넷의 프로듀스 X 101 관련 문자 투표 및 순위 조작을 한 이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자들 중에 총 10여 명을 지금 입건하고요. 안준영 PD 등의 제작진 2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기에 엠넷이 소유하고 있는 CJ ENM 여기 제작진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를 하다가 결국 CJ ENM의 이 신영관 부사장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해당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 참가자를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까지 세웠는데요. 이 정도까지 가면 제작진의 개인적 일탈을 사실 넘어서는 수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이 내용을 언급할 때 CJ ENM과 엠넷의 공모의 여부가 핵심을 상당히 이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께서. 근데 공모가 만약에 이게 될 가능성 그리고 공모라고 인정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들 그리고 이 문자 투표를 한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네.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네네. 그 이들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이제 첫 번째가 시청자, 두 번째가 이제 참가한 네. 아이돌 그 지망생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CJ ENM 및 엠넷 본사로 네네.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세 번째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CJ ENM 측이 이 행위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다라는 네네. 점이 인정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짧게 짚어드리자면 시청자의 경우는 이제 문자 투표를 유료로 했잖아요. 네네. 유료로 했는데 이는 그 어쨌든 CJ ENM이 뭐 개입을 했든 안 했든 네. 이거는 적어도 제작진의 기망 행위로 이제 투표에 참가한 우리 그 수많은 국민들의 돈을 편취한 걸로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는 뭐 투표 참가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그 어쨌든 열심히 춤을 추고 자신의 네. 재능을 뽐내는 게 본인들의 업인데 이런 기망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업이 방해가 됐다라고 네. 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괘씸죄는 안 들어가나요? 괘씸죄. 어떤 거요? 괘씸죄가 있 괘씸죄는 괘씸죄라는 없을까요? 건데 뭐 국회에 한번 입법 네. 발의해보시죠. 괘씸하면 괘씸죄도 국민청원에 한번 아, 올려주세요. 네. ganis죄를 신설해달라고. 아, 네. 오늘 안타깝습니다. 포인트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는 CJ 및 엠넷 본사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네. 될 것 같아요. 그 CJ 및 엠넷 본사가 만약에 이 제작진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CJ 측에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CJ 측이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CJ 측의 밑에 이 제작진이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제3자로 하여금 혹은 자신들 본인이 뭐 금전적 이익이나 뭐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고 네. 하면 이 CJ 측의 업무상 배임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CJ가 만약에 진짜로 이 사건에 공모를 했어요. 네. 만약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CJ가 어떻게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어요? 이 자기도 제작진한테. 자기도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CJ ENM 측이 본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제 공범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정말 애시당초부터 이게 예, 작정하고 뭐 예를 들면 이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네네. 하는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할 테니까 당신 뭐 제작진 무슨 역할을 해 이런 것들이 만약에라도 이제 뭐 수사 결과 드러나고 뭐 재판에서 네. 인정이 된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돼요. 제작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무런 제작진은 처음에 이럴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CJ에는 좀 네. 시켰어. 그러면 이제 교사죄가 되는데 이러기는 뭐 쉽지 않을까 이렇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근데 두 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세 번째는 만약에 CJ ENM이 제작진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네네. 걸 알았어요. 아는데도 예를 들면 그냥 묵인을 했다라든지 그냥 이러면은 넘어가자, 그냥. 예, 이러면 그러면 이제 방조가 될 수 있는 넘어가자도 거예요. 방조. 예, 그러니까 방조 이런죄네요. 거를 그냥 묵과라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 하여튼 이제 뭐 그게 더 범죄네요. 얄밉습니다. 그것도 네. 범죄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를 묵인한 행위 자체도 방조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봤을 때는 그러면 맨 마지막이 만약 실제로 CJ님이 가담했다면 맨 마지막이 확률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뭐 제작진이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뭐 CJ ENM 측에서 정말 다이렉트로 명령을 해가지고 네. 조작해라 네. 이러면 무슨 뭐 교사범도 성립이 가능하겠지만 그건 또 사실 입증하기 뭐 쉽지 않고. 그거는 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설사 진짜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럴까라는 음.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네. 성립이 가능할 수도 아, 있다라고 네. 하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그 증거인멸죄였는데 진짜 뭐 CJ E&M도 마찬가지로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네. 어떤 가담을 했다면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 네네. 성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김 본사님 이번 네. 주에 컨텐츠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CJ E&M 주가를 보면 이 생각보다 좀 여파가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엔터나 이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 좀 중요한 종목도 CJ E&M 이외에 또한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이 네. 사건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안 줄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그죠. 급락을 네. 계속 급락 중입니다. 지금 CJENM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JENM이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어닝 쇼크 맞았어요. 실제 실적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641억 나왔는데 예상치가 800억이 넘는 예상을 했다가 네. 지금 640이 완전히 지금 폭락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CJENM이 앞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업이 OTT 사업이에요. OTT 사업인데 이 OTT 사업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OTT 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하필 오늘 간밤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출범을 했어요. 디즈니가 이제 우리도 OTT 사업을 할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네네. 사업을 할래 하면서 우리도 유튜브 같이 할래 하면서 네. 출범을 했는데 디즈니가 그러면 만화나 나오겠다 생각하시겠지만 디즈니 밑에 있는 산하가 뭐 있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마블, 네. 그 다음에 스타워즈, 월트 디즈니 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웬만큼 보는 콘텐츠는 다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 넷플릭스를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가 주가가 밀렸거든요, 심지어.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이 OTT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중요하다. 네. 콘텐츠 회사, OTT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거기다 팔기가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콘텐츠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최근에 이번 주 얘기했던 게 큐브엔터였는데 네. 이 큐브엔터는 이제 M&A 이슈가 있죠. 큐브엔터. 네. 큐브엔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 번 더 급등하고 이제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네. 이 큐브엔터가 M&A 이슈가 있는데 이 큐브엔터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누구냐? IHQ. 그럼 이 IHQ 누가 가지고 있냐? 딜라이브. 네. 이 딜라이브가 무슨 이제 이슈가 있냐면 CJ 헬로가 LG U+에 M&A 되고 네. 그 다음에 T브로드가 SK 텔레콤에 SK 브로드밴드에 인수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KT는 OTT 시장 뛰어들려고 하는데 딱히 없잖아요. 그럼 딜라이브 가야 돼. 딜라이브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딜라이브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겨울왕국 2 때문에 지금 요즘에 급등하고 있죠. 네. SM 라이프 디자인이 요즘 급등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차트를 잠시만요. SM 라이프 디자인 이름이 영어라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겨울왕국 2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겨울왕국 2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컨텐츠 제작 이쪽에 요즘 급등하고 있다. 지금 제가 다 얘기 드린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 요즘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 가족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브로 성장한 캐리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캐리소프트를 보시면은 캐리소프트를 보셔도 차트가 역시 현재 지금 상장하지를 못해서 밀렸지만 이것도 공모가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그 다음에 웹툰 기업 중에 미스터블루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요즘 이것도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네. 보시면은 미스터 현재 블루. 네. 기간 순매수 나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상어 삼성출판사 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와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이제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쇼박스, 네. 그 다음에 제이 콘텐트리 전부 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쪽 컨텐츠 관련주들을 좀 OTT를 뛰어드는 사람 그 종목 말고 네. 컨텐츠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을 좀 위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